3편 자료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목차 제목이 리트러시입니다. 자료 해석도 리트러시 관점에서 봐달라 이거죠. 리트러시는 우리말로 문해력이라고도 합니다. 문해력은 독해력과 뜻이 좀 다릅니다. 독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런데 문해력은 독해력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글을 이해했으면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료 해석을 단순하게 계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서를 받았으면 우선 읽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쓰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것을 뜻합니다. 자, 리트러시 관점에서 짚어야 할 것을 정리했는데 NCS 자료 해석 문제를 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밑에 있는 이 두 가지죠. 특정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진술되어 있는가 이것을 짚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 대한 표현은 적절한가 이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사소통 관점입니다. 다시 잔소리합니다. 계산 관점이 아닙니다. 자료는 해석이라 그러지 자료를 계산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정부에서도 작년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리트러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트러시는 아주 중요하죠. 대한민국 국민들 문맹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해력, 리트러시 능력은 역시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암기식 공부에 많이 치중했던 거죠. 리트러시 관점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현장을 읽어내는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자, 이승구라는 분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역량평가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손자병법은 인재 발탁 기준으로 지신, 인, 용, 음을 들었다. 이 5가지 기준 가운데 어떠면 지혜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현장을 읽어낼 줄 아는 안목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를 대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죠. 현장을 읽어낼 줄 아는 안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20년간 지식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활성화시킨다. 즉 현장을 읽어내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NCS 문제는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현장이죠. 그 현장에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 문제 해결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이란 사토 이니치가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문제 해결 이론의 권위자입니다. 문제 해결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이승구 박사가 하는 말과 같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결국은 주어진 상황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판단하는 거죠. 자, 현장을 읽어내는 안목을 요구하는 문제 내가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행시 문제입니다. 발문에 총 운송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로 할 수 있는 입지를 고르라고 하죠.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계산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거 계산형 문제 아닙니다. 자, 총 운송비를 최소로 한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암기한 상식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경제 원칙이죠. 경제 원칙은 경제학을 공부하면 맨 먼저 익히게 되는 내용이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입니다. 경제활동은 이 경제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비용을 최소로 한다 그러면 경제 원칙을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송비 관련 요소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놈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0이죠. 그러면 결국은 흑연산지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전체 운송비는 최소되는 거죠.
이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장을 읽어내는 안목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 경상북도 산지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 있죠. 왜? 비용을 그만큼 줄이기 위해서 그 입지 조건에 따라서 공장을 지은 거죠. 자, 역시 피ше 문제입니다. 정말 이 문제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산업 현장을 볼 수 있는 문제죠. 제목을 읽습니다. 단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데이터에서 특징을 잡아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계산형 문제 아닙니다. 노동시간 비율 특징을 잡으면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도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 항목별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나오죠? 자, 노동시간 비율 잡으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노동시간당 산출 비율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특징을 잡으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당 임금 비율 특징을 잡으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임금 비율 잡으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항목은 방향이 안 잡히죠. 노동시간 비율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근로자들 일하는 시간은 점차 줄고 있죠. 방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동시간당 산출 비율을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량은 증가하고 있죠.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공장 자동화. 두 번째, 생산 기술 향상. 세 번째, 업무 효율 향상. 이와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죠. 이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노동시간당 임금 비율. 누구나 알죠. 임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인당 임금의 비율은 왜 이렇게 뚜렷한 방향을 보이지 않고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1992년이나 2007년이나 전체 비용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억을 잡겠습니다. 자, 1992년 원자재, 인건비, 운영비, 기타 구성 비율이 동일하다고 역시 가정하겠습니다. 금액도 똑같습니다. 근데 자, 원자재 구입비가 늘어나면 다른 쪽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인건비 비율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비율도 감소할 수 있겠죠. 만약에 원자재 구입비가 감소하면 역시 다른 항목에도 영향을 주겠죠. 이것을 보라는 얘기죠. 선택지 진수를 보겠습니다. 1번 1992년 노동시간당 산출은 매분기 증가했다. 이것은 판단할 수 없죠. 1992년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을 보세요.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2007년 3분기, 2006년 3분기 비교하라 그러죠. 그래서 2006년 3분기, 2007년 3분기 비교하는 겁니다. 하니까 그 차이값이 6.1이죠. 근데 표현이 틀렸습니다. 비율의 차이값에 대한 표현, 퍼센트 포인트를 써야 되죠. 그래서 포인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하고 묻는 겁니다. 이제 남은 놈은 2번, 3번인데 제목이 비율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퍼센트죠. 자, 퍼센트로 구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측정치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둘 다 틀렸는데 답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답은 있습니다. 2번을 보세요. 1인당 인건비는 감소했답니다. 여기서 얘기했죠. 인건비는 인건비 비율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정 과목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인건비 비율도 달라지죠. 그래서
1인당 인건비 비율 가지고 1인당 인건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진술 방식인데 왜 3번은 되느냐? 3번 보면 한 번도 내리막이 있었던 적은 없었죠. 그리고 시간당 산출량이 증가해야 전체 비율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산출량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 현장을 보는 눈이라는 거죠. 특강 때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문제 풀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고 싶지? 그러면 다 그러고 싶어 하죠.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갖춰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계산력이 아니라 사고력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자, 5리터 들이물통, 3리터 들이물통 두 개가 놓여 있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는 호스가 있답니다. 이 세 개가 팩트입니다. 4리터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죠. 4리터를 채운다는 얘기는 3리터에는 채울 수 없죠. 결국은 5리터 물통에 4리터를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잘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 우선 5리터 물통 가득 받습니다. 그리고 3리터 물통에 넘기는 거죠. 그럼 여기 몇 리터 남죠? 2리터 남죠. 이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2리터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여기는 2리터가 차겠죠. 또 가득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물통 가득 찰 때까지 넘깁니다. 그러면 1리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4리터가 남겠죠. 이 반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방식이죠.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계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물통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원뿔, 사각형, 기형 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How to solve this problem by what? 이 문제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문제를 풀고 싶으면 내가 요구하는 이 문제의 답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방식이 아니라 컨셉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솔루션은 뭘까? 그 솔루션을 컨셉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죠. 이 훈련이 조금만 따라주면 정말 이 학생처럼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